나희덕의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에 출제된 시고 쉬워요. 문제 푸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감상의 틀을 가지고 천천히 읽으면서 이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 이 훈련을 계속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화자께서는 무엇을 보고 있어요? 복숭아나무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화자 입장에서 복숭아나무는 어떤 존재냐면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내면 세계고 대상이 내면 세계를 가지게 되었으니까 의인화가 되었구나. 첫 번째. 그리고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복숭아나무 곁으로 화자가 별로 가고 싶지 않았대요. 그럼 두 가지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도 맞죠. 그럼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은 화자와 복숭아나무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자와 복숭아나무 사이의 심리적, 정서적 거리도 굉장히 멈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다는 것도 맞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든다는 것은 저 대상과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심리적, 정서적 거리가 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음 조심해야 돼요. 멈을 혹은 멈을 이렇게.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복숭아나무 그늘 밑에 나는 못 들어간다. 저 복숭아나무는 사람을 앉힐 수 있는 그런 그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그럼 알았다는 것은 원래는 몰랐는데 알게 된 거니까 무언가를 깨달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괜춘. 그럼 원래는 복숭아나무를 보고 여러 겹의 마음을 가져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수천 개의 빛깔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수천 개의 빛깔이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괜춘. 원래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흰 꽃과 분홍꽃 사이로 수천 개의 빛깔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모르는 걸 알게 됐으니까 깨달았다. 괜찮죠? 그러면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깨달음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화자의 입장에서 복숭아는 어떤 존재예요? 외로운 존재죠. 외로운 존재죠. 와, 정말 외로웠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화자께서 복숭아나무의 내면 세계를 인식했으니까 우린 두 글자로 공감했다라고 읽을 건데 잠깐 처음은 어때요?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었잖아요.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었죠. 근데 대상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거죠. 동의? 대상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에 공감했다는 것은 심리적 거리가 가까움을 전제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어땠는데? 심리적 거리가 멀었죠. 근데 깨달음 이후로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거지. 근데 화자께서 다른 대상을 보고 있나요? 아니요. 똑같은 복숭아나무를 보고 있는 거야. 처음에 인식했을 때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깨달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는 정말 외로웠겠구나 라고 공감하게 된 거죠.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거죠. 그죠? 그럼 똑같은 대상을 재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 기점으로
시상이 전환되는 거죠.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먼 존재에서 가까운 존재로. 그러면 이제 말을 좀 만들어 보시죠.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가 멀게 느껴졌대. 그럼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쉽게 읽을 수 없는 마음이다. 동의하시죠? 공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처음엔. 공감할 수 없는 존재야. 쟤는 너무 멀어. 공감할 수 없어. 쟤는 진짜 어려운 존재야. 라고 생각했는데 수천 개의 빛깔을 보니까 깨달으니까 아 진짜 외롭겠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상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 있고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죠? 동의하시죠?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괜춘 그러니까 여러 겹이란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공감하기는 어려운 마음이다 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수천 개의 빛깔을 보고 나서 깨달았죠. 뭘 깨달았어요? 대상은 참 외로웠겠구나. 그러면 대상에 공감하게 되었으니까 여러 겹의 마음을 읽어낸 거지. 동의합니까? 자, 여기부터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맥락상 받아들여봐 한번. 아, 이런 맥락에서 요게 드러나는구나. 요걸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받아들여봐. 아시겠죠? 화자의 입장에서 복숭아 나무를 처음 봤을 때 쟤 뭐야? 멀리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지. 근데 슥 보니까 대상은 참 외로웠겠구나. 그러면 외로웠다는 것은 이걸 보고 외로웠다는 것은 그 전에는 그 외로움을 읽어내지 못한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약간 이런 맥락이야. 평소에 그냥 지나쳤어. 뭐야? 근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참 외로워 보여. 너가 참 외로웠겠구나. 그럼 이 말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걸까? 이 말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걸까요? 내가 알아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넌 진짜 외로웠겠구나. 내가 그걸 못 알아줬다. 두 글자,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동의 안 되죠? 맥락을 그대로 이해하세요. 쟤 뭐야? 싫어. 싫어. 외로웠겠구나. 그럼 처음에는 뭐야? 하고 했는데 좀 멀리 했는데 그 멀리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대상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읽어내지 못한 채 너를 멀리 하기만 했구나. 그래서 참 외로웠겠구나. 그러면 화자께서는 저 대상의 마음을 읽어보려 하지 않고 저 대상의 마음을 못 알아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엔 잘못을 전제하기 때문에 화자께서는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까지 이끌어내는 겁니다. 요 타임라인, 요 사고 과정이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맥락에서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미안함과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구나를 그냥 경험만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다룰 지문에서 다음에 다룰 작품에서 이거 혹시 이 맥락이랑 이게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럼 여기서도 이걸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보이세요? 처음에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하고 싶은 대상에서 지금은 심심한 얼굴도 알아챌 수 있는 사이가 됐어요. 뭐야?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다. 또 화자께서 복숭아 나무를 재인식한 결과물이다.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심심한 걸 읽어낼 수 있는 거야. 왜? 외롭거든. 복숭아 나무는 외로운 존재거든. 그걸 화자가 읽어냈거든. 그러니까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다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괜찮죠? 그러면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원래 그늘 어땠는데 사람이 앉을 그늘이 아니다. 지금은 나도 거기에 앉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왜 그늘의 의미가 바뀐 거죠? 화자의 내면 세계, 시상이 화자의 인식이 전환됐기 때문이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화자께서는 복숭아 나무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 공간적 거리도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건 쉬워요. 근데 밑에까지 파고들면은 조금 어려워지는 거지. 이거 분명히 동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맥락을 잘 배워가세요. 1번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죠. 초점을 모으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괜춘. 도치된 문장은 맞지만 긴박성은 드러나지 않고요. 또 경어체를 사용하는 건 맞아요. 경어체라는 건 그냥 존댓말을 말합니다.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근데 웅장하다는 것은 대상이나 그 무언, 상황이든 대상이든 굉장히 거대해야 됩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등장하는 그 상황을 웅장한 분위기라고 불러요. 동경이라는 것은 세 개가 있었죠. 일본의 수도 도쿄, 두 번째는 지향, 세 번째는 그리움. 이런 거 없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2번, 4번이죠.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T는 괜찮죠. 아, 내가 몰라줬구나. 너는 참 그랬을 것이구나. 너도 참 외로웠겠구나. 그럼 새로운 이해가 나타난다는 것은 세 글자 깨달음이 전제된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라는 것은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낸 상황? 아닙니다. 뭐예요? 복숭아 나무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화자랑 무관합니다. 앞부분은 맞는데 뒤에가 틀렸어요. 화자랑 1절 관련이 없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많다는 것은 복숭아 나무의 소망이에요. 괜찮죠? 그럼 이런 표현도 괜찮겠네요. 복숭아 나무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많았어요. 그래서 피우고 싶다라는 것은 아직 못 피웠다는 거잖아. 그래서 결핍과 내적 갈등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이고,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그 바라는 무언가를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복숭아 나무는 화자가 보기에 결핍이 있는 존재였어. 그 결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널 멀리했구나. 내가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널 멀리했을 뿐이구나. 그래서 참 외로웠겠다. 그런 맥락이니까 반성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윗글의 기억과 그늘이죠. 보기에 A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창작도 태반은 여기서 되었다. 직접 이 철학자를 두고 짜여진 것은 아직 한 편도 없으나 이 철학자와 친구를 맺어 생각이 닦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뭐 제목을 보고 나서 힌트를 얻으면 참 좋겠지만 율정기에 대해서 아는 게 크게 많진 않잖아요. 근데 율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기출에서 조금 보니까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밤이란 뜻이 있습니다. 나이트가 아니고 먹는 밤이요. 아니면 법, 규율, 규칙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개 한자가 달라요. 근데 이 한자는 이게 밤율자입니다. 그래서 율정기는 뭐냐면 밤나무에 대한 기록이다. 이 철학자는 누구냐? 밤나무예요. 밤나무. 상이 막히어 붓대가 내키지 않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책상을 떠나 이 철학자의 그늘 밑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글쓴이 입장에서 밤나무는 어떤 존재야? 내가 생각이 참 막힐 때 마음의 평안과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이죠. 내 머릿속의 생각을 닫고 수양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나무도 나에게는 글쓴이 입장에서는 철학자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 밑에서 고요하게 눈을 감고 뒷짐을 지고 거닐면서 매듭진 상을 골라서 풀곤 했다. 매듭진 상이라는 것은 상은 생각이잖아요. 매듭지 생각이라는 것은 풀리지 않은 고민들을 말하겠죠. 아, 이 뭐지? 이런 고민들. 그럼 고민들을 풀곤 했다라는 것은 글쓴이 입장에서 이 밤나무 그늘 아래는 고민을 풀 수 있는 공간, 또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 성찰의 공간이다. 동의할 수 있겠죠. 생각이 옹색해도 이 그늘을 찾았고 독서와 분노름에 지친 피로가 몸에 미칠 때에도 이 그늘을 찾았습니다. 실로 이 늙은 철학자 밤나무는 나에게 있어 생명의 씨를 밝혀주는 씨앗터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글쓴이의 입장에서 밤나무는 어때요? 다시 수양의 공간이자 마음의 안식처이자 또 고민의 매듭을 풀어주는 공간이자 하여튼 긍정적 개긍정적 이러한 씨앗터를 내 이제 떠나 살게 되니 해마다 버들잎에 기름이 지면 이 늙은 철학자의 그늘 밑이 더할 수 없이 그리워집니다. 화자께서는 이 밤나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있고요. 근데
그 밤나무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죠. 근데 화자 머릿속엔 아직 밤나무가 남아있잖아요. 두 가지, 긍정적 인식과 대상의 부재, 대상에 대한 생각. 세 글자, 그, 리, 이렇게. 이제 그 밤나무에도 잎이 아마 푸르렀겠지. 가치 없으니까 추측하는 거죠. 비바람의 고삭은 가지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안부가 지극히 알고 싶어지고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사색에 잠겨보고 싶어진다. 그러면 요 수필의 자아께서는요, 밤나무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그럼 밤나무를 보고 싶어하는 건데 밤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결핍과 내적 갈등이 바로 전제가 될 것인데, 뭘 하고 싶은 거야? 밤나무를 보고 싶은 거죠, 그죠? 밤나무가 있는 요 지역을 두 글자,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왜요? 친밀감이라는 것은 심리적,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것을 말해요. 그러면 시상이 전환되고 나서 그늘 밑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이미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상태니까 그늘이라는 곳은 친밀감을 드러내는 곳이고요. A는 떠나온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그리움을 강화하는 장소가 됩니다. 괜춘. 왜냐면 그러니까 왜 드러낸다가 아니고 강화냐? 첫 번째, 기억의 그늘은 이미 시상이 전환된 상태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시상이 전환되어서 심리적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진 상태가 반복되고 지속되니까 강조 강화인 것이고, 또 화자는 지금 밤나무를 떠나왔죠.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움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또 지금 원고지가 잘 안 써져요. 머리에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미 떠나온 지가 오래되었고 이 밤나무에 대한 그리움이 심화가 된 것도 맞고, 두 번째, 내가 고민이 있을 때면 항상 밤나무를 찾아갔는데 그 밤나무가 절실히 그리워지는 순간이잖아. 그래서 강화, 강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